비극적이고 아픈 역사를 쫓는 여행. 다크 투어리즘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지름길입니다. 무섭더라고. 왜냐면 이제 탄을 다 캐고 나면 이제 철수해. 철수하면은 그 하나는 모습 풀고 빼는데 그때는 막 그게 빠져나오면은 뒤에서 무너져. 무너지면 소리도 크고 뭐 그 소리뿐 아니라 옆에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이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 오면서 기둥과 부딪혀. 부딪힌 소리에 뭐 겁이 나가지고 어떤 때는 쩔쩔쩔 맬 때도 있었고 당할 때도 있었고. 이제 세월에 묻힌 역사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그곳에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주하고 귀 기울이고 어루만지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우리의 역사. 그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여행지, 이곳은 캄보디아입니다.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달려 1시간. 이름도 매서운 킬링필드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알아차릴 수 있는 어둠의 여행지. 17층 높이의 위령탑은 유골들로 채워져 그 슬픔의 무게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최악의 사건으로 불리는 킬링필드의 희생자들인데요. 도대체 그날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5년 폴포트 시절 캄보디아를 사회주의로 만들기 위해 내전을 일으키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약 2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단순히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손이 부드럽고 시계를 찼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사람들. 지금은 고문당하고 매장되었던 장소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15개의 언어로 번역돼 역사 속 아픔과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이곳이 그땐 왜 그렇게 치열하고 비극적이었을까요? 다행인 건 아픔을 간직한 킬링필드가 역사로 되돌아왔고 우리의 기억에 다시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기고 싶은 과거와 남겨야 할 과거 사이에서 아무래도 캄보디아는 후자에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건물을 수용소로 개조한 투올슬랭 대량학살 박물관도 그중 하나인데요. 킬링필드의 진실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금방이라도 수감자들의 비명과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잔혹한 고문의 흔적들. 심지어 아이들이 타던 거대한 나무 그네는 목을 매는 고문기구로 변했습니다. 1975년부터 5년간 여기서 고문을 받았던 사람은 2만 명에 이른다는데요. 생각보다 눈으로 마주한 진실은 참혹합니다. An important part of the history of here, and I think reading about it is different than seeing it and being there. And I think we both kind of felt like it was a responsibility. You know, I'm here on a holiday weekend. At the same time, this is something, it's not a fun activity, it's not a holiday activity, but it's important and it's a responsibility as a human to understand what happens.
같이 공감을 하고 그 아픔을 나누고 싶어 하고 또 그거를 이해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이런 아팠던 기억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거나 하는 그런 쪽의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크 투리즘을 많이 활용을 해서 찾아다니죠. 그런 차원에서 다크 투리즘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또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크 투어리즘이 꽤 잘 어울리는 도시가 있지요. 1년에 1,400만 명의 내외국인이 찾는다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비포광장, 광안대교. 금방이라도 잃었던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잃었던 젊음을 찾아줄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로 인해 이곳은 늘 빛을 보는 곳입니다. Characters, the city, the market and beaches and the temple. We've just been there and it's nice to walk along the coast. It's very beautiful to look at that, for example. So it's exactly what we thought, and transport is very easy. But it's good. It's a nice break from like the city of Seoul, which is busy. So we go to one beach and a second beach. So it was very beautiful, and also you have very big tower. So for us it's very strange. 우리의 인생도 그렇듯이 빛과 어둠은 늘 공존합니다. 부산은 외국인 3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까지도 실패에 그쳤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관광시장에 발맞춰 가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 But they have to do a large part in English as well. Because often it's only in Korean, so I think then tourists would not come. But I think yes, if you do it like a modern museum or stuff. And interactive. Interactive, yeah. Then people would be interested. With movies, different languages, and places where you can see and touch. 더 고민해볼 문제는 해수욕장, 시장, 쇼핑거리 등 단순 관광을 위한 방문이 높고 그나마 있는 역사적인 장소들은 역사가 궁금해 찾기보단 사진을 남기기 위한 배경으로 이용합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여행을 대하는 자세는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닌 좀 더 가까이 그곳을 알길 원하고 넘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길 바랍니다. 지금은 바다를 품은 오륙들을 가더라도 유명한 포토 명소를 가더라도 순식간에 끝나는 짧은 여정으로 관광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에 오는 이유가 이제 깨끗한 바다, 청정 바다와 어떤 천혜 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해운대가 30분 관광이라고 그러거든요. 해운대 30분 보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무엇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관광객들 많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부산의 대표 관광지 주변으로 볼거리가 없는 걸까요? 시간을 되돌려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선 숱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있는 장소에서 굳이 하나만 고집하고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놓친 부산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관문이었던 부산.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격전지로 일본인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고 1910년 일제강점기 또한 일본과 연결되는 통로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전쟁 땐 부산으로 피난민들이 모여들어 피난 수도로 지정되었고 1979년 부마 항쟁에선 민주화의 꽃을 피우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다층적인 공간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이런 어떤 특징을 보이는 도시는 한국 내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진 공간이 바로 부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가덕도, 조용한 어촌 마을의 역사도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이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1904년 평화롭던 가덕도 마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6년 전부터 아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러시아와의 해상전을 위해 가덕도를 강제 접수했고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무기창고와 포대, 막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일본군은 민가 64호에 살던 농민들을 강제로 내쫓습니다. 저항하는 농민에게는 총칼로 위협하였고 외양포 마을의 모든 민가를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쫓겨난 농민들은 한순간에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부산으로 점점 파고들었고 몇 년 뒤 부산은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5년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흐르고 우여곡절 끝에 해방이 되지만 외양포 마을의 고통은 다시 반복이었습니다. 해방되고 이제 요 들어와가 살 때 말이 뛰다니고 그런 것도 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해가 지면은 문을 잠그고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지를 못했대. 무서웠어. 아, 왜 무서웠어요? 말이 뛰다니고 그때만 해도 이제 해방은 됐지만은 일본군이 좀 다녔다고 봐야지. 말이 다녔으니까. 다시 돌아온 마을은 군사기지로 변해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이 부족한 주민들은 껍데기만 남은 막사나 창고로 들어가야 했고 집을 반씩 나누어 틀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의 색깔도 모양도 제각각인 겁니다. 그게 뭐 그 건물만 지이고 안에는 아무 칸도 외벽도 없고 허벌판입니다. 창고처럼.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저 안에 칸을 질러가 방을 만들고 부엌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해난기지. 일본군들이 만들 때는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의 흔적은 세월을 뛰어넘어 지난 연대기를 몸에 새긴 정흔들로 변했습니다. 마을이 군사시설로 포함되면서 여전히 주민들은 내 땅과 내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물러간다고 해서 고통이 물러가는 것도 아픈 역사가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장 죽성리 마을에 있는 외성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남해안에 장기간 머물기 위해 왜군이 쌓은 성이 바로 기장 외성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쌓은 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에서 붙잡아들인 조선 도공과 사기장 등을 억류해 강제 노역을 시키고 주변의 곡물들을 수탈한 것인데요. 알고 보면 외성 하나에도 수많은 피해와 서러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외성이 부산에만 5개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묵직한 세월 앞에 흔적조차 찾기가 힘드네요. 조선시대 당시는 결국 얘네들이 육지를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을 먼저 들어왔고 땅을 빌려달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지만은 결국 우리 조선 땅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400여 년 전의 일인데 그 일들이 지금도 사실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엄중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우리가 이런 과거 역사의 흔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죠.
현재 기장 죽성리 외성은 성곽만 남아있을 뿐 형체를 알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줘야 알아차릴 수 있는 역사입니다. 현재는 철제 울타리로 막혀 있고 주위는 밭과 민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원을 위해선 비용도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도 기장 죽성리 외성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일제 잔재물들 내지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어떤 외성들이라든지 보면은 그것이 건축되거나 아니면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백성들의 땀과 노력들, 희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은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필요로 하다. 일본의 약탈과 강제 동원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희생돼야 했고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래도 부산을 찾는 일본 관광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뒤엉킨 한국과 일본의 미묘한 사이. 그들에게 부산은 어떤 곳일까요? 美味しいもの、辛いものを食べるために来ました。はい。主だって。はい。ドラマのロケ地にドラ行きたいとは言ってたんですよ。それもいいですね。はいはいはい。美味しい海鮮とシーフードとあとはインスタ映え写真フォト。そう行ってみたいですし、なんかやりたいこともたくさんあるので、なんか順番にどんどん行ってみたいなとは思いますね。興味はすごくあります。はい。 그렇군요. 일본에겐 맛있는 음식이 있고 사진 찍기 좋은 곳이 부산이군요. 역사를 남겨야 하는 이유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다행히 부산 곳곳엔 그 시대의 아픔을 가늠케 하는 역사적인 장소들이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제 잠든 역사를 움직여야 할 방법들을 배우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과거 여러분들이 이룬 우리에게 그 씻지 못할 상처를 안긴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역사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를 쉽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측면에 본다면은 저는 그런 유적들에 대한 보수나 정비를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독일은 먼저 방법을 터득한 듯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관광 경쟁력 순위에서 독일은 2017년부터 2년 연속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배경엔 독일의 기억 문화가 자리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걸 기억 문화라 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 다크투어 1번지를 베를린으로 인식하게 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를린의 역사적인 장소들은 좀 달라 보였습니다. 베를린 장벽 주변으로 28개국 작가들이 참여한 야외 갤러리와 벽화는 아트시티를 상징하는 조형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장소가 친근하게 다가오나 봅니다. 올해는 독일이 통일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데요. 분단 시절 유일한 검문소였던 체크포인트 찰리는 이제 셀카 포인트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걷는 땅이 역사 기록관이 되고 스치는 콘크리트 벽이 박물관이 되는 베를린. 도시의 피부에 자연스레 스며든 독일의 분단과 통일 역사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It's like give us the goosebumps that we're getting here. We actually are real here. We didn't really, we only have seen all these and hear all these in the history books. Yeah, there's a lot of history in this place, and there's a lot to learn from as well, I think. So yeah, it's always good to recognise your past as well. So yeah. 역사를 즐긴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도시입니다. 3.6m 높이의 베를린 장벽이 공원으로 바뀌는 걸 보면 공감할 수 있겠죠? 남겨진 장벽의 일부는 그대로 살려두고
비워진 공간에 예술 작품을 세워 새로운 조형물로 완성한 겁니다. 또한 그 역사는 반성을 위한 철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늦은 저녁, 베벨광장 한복판은 투명 창에서 새어나오는 빛으로 밝습니다. 이곳에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33년엔 이곳에서 붉은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독일 대학생 총연합은 나치의 비판적인 책들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거행했는데요. 당시의 정치를 부정하는 이벤트를 벌인 겁니다. 독일은 나치 시대의 과오를 씻기 위해 광장 바닥의 빈 책장에 도서관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Ich denke, dass es gut ist, dass sehr, sehr viele Menschen aus der ganzen Welt nach Deutschland kommen, um hier etwas über Geschichte zu erfahren. Man kann gerade hier in Berlin viel über den Nationalsozialismus erfahren und auch viel über die Zeit des Kalten Krieges. Insofern denke ich, das ist kein Problem, sondern das ist eher eine Chance. Berlin ist die drittmeistbesuchte Metropole in Europa nach London und Paris und die Menschen kommen hierher wegen der Geschichte. Berlin gilt nicht zu Unrecht als das Rom des 20. Jahrhunderts. 사실 처음부터 독일이 과거를 돌아본 것은 아닙니다. 나치 시대를 겪고 분단과 통일을 겪은 뒤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역사를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변혁을 경험하며 역사가들은 역사기관을 짓자는 정책을 주장하고 시민은 역사를 기록하자는 붐이 일어난 겁니다. 통일 이후 경제위기를 겪은 독일이 땅에 떨어진 돌을 주워 집을 지으면서 곰 심벌마크를 표시해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또한 바닥에도 역사는 존재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라는 슈툴퍼타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간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거친 돌에 새겨 넣은 겁니다. 발에 걸리는 돌로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해서였을까요? 서서 생각하는 역사는 나아가 앉아서 생각하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곳은 2711개의 묘비가 들어선 유대인 학살 추모공원입니다. 독일 정부는 노른자 땅에 호텔을 지을지 추모공원을 지을지 고민한 끝에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I think it's good because I mean it helps bring a bit of joy in some people's lives. Maybe some people can learn about it better like this. It's having a bit of fun, maybe learning more than you would learn. I think it helps get over some bad memories that all of us have. Yeah. 불행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감시라는 목적으로 삼각형 땅에 세운 작센하우젠 수용소가 인권 교육의 현장으로 우뚝 선 것처럼 말이죠. 1936년 건립된 이곳은 나치에 반대하는 정치범, 유대인 등을 대거 수용해 열등 인종으로 분류하며 수많은 가혹행위를 저지른 곳입니다. 어둠에 가려져 있던 이곳이 서서히 빛을 본 건 1956년 동독 정부가 수용소를 국립기념관으로 지정하고 독일이 통일된 이후 박물관으로 공개되면서입니다. 나치의 참상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독일 정부는 수용소를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을 초청해 여름 캠프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용소 곳곳에 남은 시체의 부실, 가스실 등 참혹했던 당시의 모습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Also immer auch eine Präventionsfunktion, indem man sich mit der Geschichte beschäftigt, sollten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auch lernen, welche Vorzüge Demokratie, Rechtsstaatlichkeit, Menschenrechte etc. haben, weil die Nationalsozialisten ja genau diese Prinzipien abgelehnt haben. Also es hatte eine ganz deutlich pädagogische Funktion. Und immer mehr
auch mit dem weiteren Abstand zum Nationalsozialismus kam zu dieser pädagogischen Funktion auch eine museale. Aber das Besondere hier ist, im Gegensatz zu anderen Museen, das ist auch ein Friedhof. 기록에 따르면 수용소에는 무려 20만 명 이상이 감금됐으며 이 가운데 질병과 생체 실험으로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이곳에 갇힌 사람들은 저 담벼락 너머의 세계를 가슴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었을까요? 높디 높은 감시탑은 그러한 질문을 암묵적으로 묵살해버렸을 겁니다. 다행인 건 지금이라도 나치 시절 민낯을 가감없이 공개해 희생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Yeah, we are here because we live now 200 kilometers from here, and we always wanted to know what happened in place like this, like Auschwitz and like Dachau, because we wanted to look with our eyes the terror that all the prisoners have proved when they were here. 독일은 2000년에 설립한 기억, 책임, 미래재단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시기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던 약 4천만 명의 피해자 중 100여 개국에 흩어져 사는 170만 명에게 배상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는 건데요. 전국의 기억문화 공간에 지원하는 자체 예산만 2017년 기준 약 286억 원이었습니다. Ja, gerade das Dritte Reich mit den schlimmen Dingen, das wollte man transparent machen. Und dieser Trend ist eigentlich immer noch da. Und das ist eine Ehrlichkeit und auch eben, ja, ein Bedürfnis der deutschen Regierung, das deutlich zu machen. Also man will es nicht verbergen. Man gibt zu, man hat großes Unrecht getan und deshalb werden diese Stätten sehr gepflegt.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시민들은 공습을 피해야 했고 지하에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곳이 운터벨트 지하 벙커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분단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벙커는 서서히 도시의 흉물로 변해갔죠. 통일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던 독일. 건물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을 내걸고 시민단체에 소유권을 넘깁니다. Und Anfang der 90er Jahre wird der Bunker dann nach einer Phase, wo er leer steht, gekauft. Das Land Berlin braucht Geld und sucht eine Gruppe von Investoren. Architekten und Statiker haben das Grundstück mit dem Bunker gekauft. Und die wollten mit dem Bunker selber gar nicht viel machen. Die haben den Bunker praktisch nur als Betonblock gesehen und haben oben auf das Dach Häuser gebaut. Bulgaren, Italiener. 지하 벙커는 거대한 환풍구를 설치해 산소를 확보하고 생존을 위해 들어온 사람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재현해내 벙커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Heute hier wird erstmals zur Notunterkunft für heimatvertriebene Menschen. Das heißt, die ersten Menschen, die fliehen aus ihren alten Wohngebieten, oftmals Schlesien, Ostpreußen, Pommern, die denken, in der Reichshauptstadt, in Berlin sieht es anders aus. Die suchen nach Nahrung, nach Obdach. Die wissen nicht, wie zerstört teilweise deutsche Städte sind. 500.000 Heimatvertriebene ziehen durch Berlin. Und dieses Gebäude hier ist komplett intakt. Man macht ja eine Notunterkunft draus. 1600 Menschen am Tag können hier Quartier beziehen. Die kommen hier an mit dem, was sie am Leib tragen, teilweise einen Karren hinter sich, das ist deren ganze Existenz. 벽에 날을 새며 무사히 나가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 여기에 별도로 마련한 치료실과 실제 사용했던 구호물품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Also ich war schon 3-mal in Berlin und deswegen wollte ich auch noch mal eine andere Seite kennenlernen und eben nicht nur die großen Prestigeplätze, die man schon so kennt. Und ja, das erschien mir ein bisschen interessanter einfach, also sowas ein bisschen aufregender vielleicht auch.
Und meine Mutter, ich habe an meine Mutter denken müssen, die lebt schon lange nicht mehr. Aber meine Mutter war in der Situation, dass sie Flüchtling war im Zweiten Weltkrieg. Und zwischendurch habe ich mir überlegt, ob sie vielleicht auch hier gewesen ist. Weil ich es nicht genau weiß. Ja. 현재는 시민단체가 4가지 주제로 지하 세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면서 운터벨트 건물을 유지하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땅에 묻힐 수 있었던 지하 세계는 국가와 시민의 노력으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베를린의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Sie machen das aus privater Initiative, weil ihnen das Thema oder der Ort wichtig sind. Sie wollen nicht, dass dieser Ort für Geschichte zum Beispiel zerstört wird. Und sie sehen, das passiert, wenn sie sich nicht selber darum kümmern, denn der Staat kann es nicht oder will es nicht.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부산의 관광 자원은 바다와 축제, 거기에 최근 한류 문화까지 더해졌습니다. 관광객이 모이드는 콘텐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꼭 놓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5, 6도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용호동의 랜드마크가 될 때까지 바로 옆이지만 철저히 외면받은 역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광을 위해 개발하고 애쓰는 부산이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용호동 일본군 포진지는 무관심 속에 홀로 시간을 버텨내며 더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3m 높이의 사다리로 내려가야 만날 수 있는 지하의 요새. 1924년부터 약 600여 명의 조선인이 동원돼 만든 포진지로 지금은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구청에서도 역사 체험장으로 조성하자는 복원 시도가 있었지만 재원조달의 발목이 잡혀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로 가는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역사도시를 만들어간다 하는 거는 제일 먼저 그 도시의 아이덴티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특징,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얼마만큼 더 잘 보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더 이어나갈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아이덴티티라는 것에서는 예전의 옛것, 그리고 이제 그런 오래된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공간, 장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도시라는 정체성을 지켜가는 곳이 있습니다.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시는 사이공이라는 이름으로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을 식민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재 호치민의 랜드마크는 대부분 식민 도시의 역사 유산들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아픔과 승리를 동시에 기념하는 전쟁 박물관인데요. 5만 명의 한국군이 참전했다는 기록과 일부 사진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공간입니다. 호치민 도심에서 75km 떨어진 곳엔 베트남 전쟁의 또 다른 상징적인 장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잔혹한 전쟁의 상황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공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깊숙한 밀리만의 위치에도 1일 투어로 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야외에 재현해 놓은 당시의 전쟁 모습은 치열했던 베트남인들의 삶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끈질기게 전쟁을 벌이기 위해 만든 구찌 터널은 독특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Right, when the bomb drop here, the first level they collect by the bomb, the guerrilla, they go down, second one, right? And more problem. It's good at the last one, right? If the bomb drop more heavily, to go escape the Saigon River here. Yeah. And the booby trap. Yeah, bamboo trap. And why? Okay. Bamboo trap, booby trap. Why? Why? It's
This one is psychologist with the best one during the war. The Vietnam really got the story from this one. Make the US coming here, make the US scary, worried, afraid. Where location for the traps. This one the best one. 원래 1층 구조였던 터널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후 약 200km를 더 파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최대 깊이 8m, 캄보디아 국경 지대까지 확장된 전체 길이는 250km에 이릅니다. 온전히 사람의 노동만으로 파서 만든 터널이라 더 놀랍습니다. What happens if someone step on that side? Look at. If they step on it. 웅덩이 아래엔 거대한 못을 설치하고 맹독을 묻혀 적들이 빠져나올 수 없게 했는데요. So now I have a small question for everyone. How we go inside the bunker? Where the entrance to the bunker? On top. On top? Yeah, no. Just somewhere around here. Yeah. Maybe under your feet. Yeah, you step on it, but you don't know where is it. Be careful, booby trap. 흙과 나뭇잎으로 위장한 입구는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작은 몸집의 베트남인들을 위한 최적의 땅굴. 손을 꼿꼿이 위로 들고 입구를 덮어야 감쪽같이 숨을 수 있습니다. Oh, gone. Where's he? Inside. No, no. Is it? Wow. 다른 입구로 이동하는 데는 30초면 충분합니다. 직접 좁은 터널을 들어가는 체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성인 남자가 들어가기엔 좁고 답답한 입구. 생사를 오가는 전쟁의 땅에선 베트남인들이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을 겁니다. 여행객들을 위해 확장한 크기의 입구도 있지만 허리를 최대한 숙여야만 진입할 수 있는 터널도 있습니다. 한 사람씩 움직여야 통과할 수 있는 통로지만 당시엔 회의실, 무기 저장실, 주방, 수술실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터널에 숨어 작전을 계획하고 밤에는 기습 공격을 펼치며 활약했다는데요. 30여 년 동안 지속한 터널 생활로 많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빛 하나 들지 않는 터널의 특징을 이용해 코너마다 함정을 파서 침입하는 적에 대비했는데요. 터널 체험을 하고 나면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식이 기다립니다. 전쟁 중 식량이 됐던 카사바. 감자와 고구마를 섞은 맛으로 이곳에선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베트남은 역사 여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픈 역사를 조명해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때로는 역사가 도시의 성장을 넘어서 문화의 기적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독일 에센은 석탄, 철강, 중화학공업이 밀집된 곳으로 과거의 독일 공업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중 세계 최대의 탄광, 졸버레인의 변신은 공업지대가 문화의 본거지로 착륙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힙니다. Zollverein wird nach der Maxime Erhalt durch Umnutzung bewahrt, aber entwickelt. Das ist für ein UNESCO-Welterbe etwas ganz Besonderes. Denn die meisten anderen UNESCO-Welterbestätten werden nur erhalten, werden nur saniert. Wir aber haben die Aufgabe, einerseits natürlich dieses Denkmal zu erhalten, alles was dazugehört, aber es gleichzeitig für eine neue Nutzung auch umzubauen. 졸버레인은 다른 도시처럼 옛 건물을 허무는 형식의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형태와 외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녹슨 철기둥과 붉은 벽돌을 고스란히 보존해 박물관, 극장, 디자인 스쿨 등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시작된 추가 개발은 5가지 주요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지로서의 개발, 문화예술 용도로의 개축, 자연, 이벤트 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 경제 건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졸버레인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도 함께했다는 겁니다.
1960년대 외화벌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수많은 광부와 간호사들이 파견된 곳이기 때문인데요. 거대한 보일러실이 박물관이 되고 샤워장이 극장이 되고 석탄 세척실이 카페와 전시장이 돼서야 그들의 기억에도 묵은 때가 조금은 벗겨진 듯합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은 그래도 와서 보면은 볼 수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옛날 일했던 광산이라 이런 것은 전부 다 헐어버리고 평지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했지만은 그래도 와서 이렇게 옛날 추억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얘들한테도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에서는. 졸버레인으로 문화 중심지에 선 에센은 과연 얼마나 많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졸버레인 내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생기며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연간 200만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며 6천만 유로의 관광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에센의 전체 인구가 59만 명이란 걸 고려했을 때 에센의 대표 관광지로 주목받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1989년부터 30년간 이어오고 있는 도시재생은 현재도 진행형이기에 에센 졸버레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량 외관 연구회는 10년 동안 부산의 역사만을 쫓아왔습니다. 역사를 아는 만큼 미래가 보인다는 말을 열심히 실천하는 시민단체인데요. 그들은 단 하나, 부산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부산의 역사를 강조하는 걸까요? 역사 공부하면은 한양 중심의, 서울 중심의 역사를 주로 배워왔습니다.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부산을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우리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소홀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선이 팔도 아닙니까? 초량 외관 연구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사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역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는 역사운동은 강제적인 활동보다 자발적인 의지가 뒷받침돼야 가능하기에 역사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자꾸 반복 순환 이런 것 같아서 역사가 모른다는 거는 우리가 뿌리를 모른다는 거와 같지 않을까.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아는 만큼 또 감사하는 부분도 생길 거고 조상에 대한 감사하는 부분도 생길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은 또 너무 부족했구나, 너무 어리석었구나 이런 게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또 서 있는 자리가 또 후세들이 또 후대들이 또 이런 또 느낌으로 우리를 또 평가하고 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조상들에 대한 뿌리는 뭐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아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젠 역사 관광지가 교육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역사적인 장소들을 직접 마주하고 체험하며 아이들은 역사를 기억합니다. 여행 트렌드가 변하면서 부산 여행사들도 교육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가진 사실을 다크 투어리즘을 통해 유익함을 제공하고 우리가 사는 곳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존하는 역사는 다음 세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역사로 억지를 부릴지라도 그 증거가 남아있다면 강력하게 전해지기 마련이죠. 눈앞에 놓인 역사가 역사로 남을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될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학문 자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과거의 다양한 현상들을 인식을 하게 하는 자리를 만들고 이 인식된 현상들을 통해서 미래의 나의 삶이나 혹은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할 때 하나의 나침판으로 삼고 그리고 다양한 비판의식을 기르게 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 그리고 올바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설계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역사 교육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이런 마을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업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그럼 우리 마을에서 밥도 먹어야 되지, 커피도 한 잔씩 해야 되지. 이래 마을 경제가 살아나고. 미래의 귀중한 자원이 될 역사 복원의 움직임은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암동 189번지 소망마을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래 어르신들 작은 일자리도 생기고. 소들이 눕던 자리에 사람이 소망마을은 특히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한국 전쟁 또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그 부산의 어떤 그런 산업화 과정 속에서 막 일어났던 그 전 과정을 다 담고 있는 마을이라서 더욱더 주목하게 되었고.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적한 어촌 마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지 말입니다. 처음 마을에 들어선 건 소금역소였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소들이 금역소를 거쳐 일본으로 넘어갔고 그 당시엔 해부실, 소각장 등 40동이 골목에 모여 있었습니다. 소망마을이라는 별명도 이때 생겨난 겁니다. 주인이 또 한 번 바뀐 건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40만 명의 피난민이 몰려온 때입니다. 소의 터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건데요. 그렇게 여러 번 주인이 바뀌고 나니 이제야 제 주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샛들마을 사업으로 낙후된 우암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막사를 복원하는 중입니다. 곧 피란수도 문화유산과 연결하는 관광 코스를 활용해서 소망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다크투어 관광구역도 만들어질 예정이라니 반가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입니다. 한자리에 모여 함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소망마을을 알리는 홍보대사를 자처해 역사 이야기를 전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도 하며 매주 월요일은 다 함께 땀 흘려 운동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미 활동을 공유합니다. 역사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주변 환경을 변화시켰고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리 얘기하고 뭐 할매들은 그러는 기라 내가 뭐 늙어서 어디 갈 끼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가서 배우고 하니까 좋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셔요. 전에는 그렇게 그만 허무하게 하루 보내도 지금은 월요일 되면 기다려지고 오늘 되면 뭐 배운다 이래가지고 마음이 젊어진 것 같고 뭐 한마디로 살만 나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되찾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살아나고 주민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두웠던 소망마을이 밝아집니다. 여전히 좁은 골목과 오래된 집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 역사를 점점 기억해내는 소망마을은 이제 좀 살맛납니다. 피란수도 부산을 유네스코 등재하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눈을 뜨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무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반전이 됐어요.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전체적인 플랜을 좀 짜는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소망마을 같은 경우에 부산에 남아있는 집단 피란지로서 그리고 이후에 60, 70년대 부산의 공업화 과정의 흔적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밝은 곳은 밝히지 않아도 밝습니다. 어두운 곳은 밝혀야 밝아집니다. 꼭 우리의 인생 같지요. 슬픈 일이 있어야 결고운 일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찬란한 역사를 떠안은 부산은 오늘도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피란의 터전이었고 우리가 쉬는 공원이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격전지였습니다. 어쩌면 아픈 역사는 과거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지금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후손이 알아야지. 후손도 알고 아는 사람은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야 알아야 옛날 선도의 아픔도 느낄 것 아닙니까? Ja, der Satz lautet, und das sollten sich eigentlich alle Länder zu eigen machen, wer seine Geschichte nicht kennt, der ist verdammt, sie zu wiederholen. Also die beste Strategie, um nationale Katastrophen künftig zu vermeiden, ist die Vergangenheit zu betrachten, zu analysieren mit Ehrlichkeit und Selbstkritik. 한마디로 부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부산의 매력으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문화로 만들고 어떤 관광으로 만들고 그것이 부산다운 어떤 예술로 성화시키는 그것이 나중에 부산의 미래 먹거리로서 기반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